안녕하십니까. 차 한번 둘러볼까 볼카입니다. 오늘은 섬진강 오토캠핑장 왔습니다. 아이오닉5 차주님 만나뵈러 제가 왔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주에 거주하는 최호식이라고 합니다. 60을 간 넘었고요. 작년 이맘때 아이오닉5 익스클루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2륜이고 현재까지 29,000km 주행했습니다. 초기 모델이라 고급형을 사고 싶어도 차량 출고가 안 돼서 기본형으로 이제 마지못해 샀는데, 기본형도 각종 옵션이 웬만한 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쵸. 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차량 금액은 얼마 정도 주고 사셨어요? 출고가는 5천만 원이 좀 넘는데, 이 지역이 보조금이 조금 셉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한 3,800 정도 세금 말고 순수 차량값만 그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줄었죠. 지금 또 이거 사려고 하면은 1년 기다려야 되고 새로운 기종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 이제 취소된 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인기가 워낙 많은 차라 이게 마땅치가 않죠. 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차량 외관부터 뭐 뒷자리랑 트렁크 부분이랑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제가 뒷자리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뒷자리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역시 아이오닉5고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여기 보세요. 주먹 하나, 둘, 세 개. 여러분, 3개 들어가요. 3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공간도 되게 넉넉합니다. 진짜 넉넉하고요. 보시면은 여기 머리 위 공간 보이시죠? 굉장히 넓습니다. 되게 바다 같아요. 이렇게 젖혀지는 부분, 이거 리클라이닝 이렇게 돼요.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되고, 아이오닉5는 특히나 더 쾌적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아주 넓진 않지만 캠핑하는데도 이상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땐 캠핑용으로 손색이 이 정도면 없을 것 같고요. 뭐 좁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차박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럼 차박하는 거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예, 네네네. 이렇게. 네. 여기 판이 있습니다. 180 정도 키지만 충분히 크세요.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180인데도 여기서 누워서 가능하다? 예, 충분합니다. 앞에 엔진룸에 또 하나의 트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웬만한 가방이라든지 뭐 필수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죠. 컴퓨터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네요. 싱크패드, 이게 좋은 노트북 가지고 다니십니다. 이거 완전 구형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거 있는데,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빨간 그 콩 같은 거 달려가지고. 원래 컴퓨터 잘하시고 옛날에 그 고수분들은 이런 거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싱크패드. 이거 워셔액인가요? 이거는 이제 냉각수입니다. 이게 냉각수고요? 2가지 들어있고, 이거 워셔통이고요. 자, 그러면 V2L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2L이라는 게 외부에서 꽂았을 수 있는 전원 어떤 콘센트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오닉5의 최대 장점은 캠핑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를 꽂고, 요거 스위치를 키시면 여기서 요 콘센트로 인해서 3kW 가정용 에어컨이나 뭐 히터나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77kW이기 때문에 뭐 캠핑 3, 4일, 4, 5일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지 같은 경우 사람들이 노지 캠핑장을 못 가는 이유가 전기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노지도 마음대로 많이 다닐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화재 위험도 덜하고요. 그죠.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죠. 이거는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옵션으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밥솥이나 뭐 혹시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밥솥 가능한가요? 헤어드라이기, 뭐 전자레인지 물론 가능하고요. 3kW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은 거의 한꺼번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죠. 저 같으면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테레비 하나 들고 오겠어요. 테레비 코드 꽂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내관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에도 뭐 메모지 같은 거 좀 이렇게 뭐 달 수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이 끝에 쪽에도 자석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석 기능이 있어서 거칠할 수 있겠죠. 여기 버튼도 되게 심플해요. 뭐가 막 좀 중구난방이지 않고 일렬로 배치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조작성은 간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여기 공간이 사실 또 있거든요. 이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쪽 공간이. 그리고 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쪽 차를 만약에 됐는데 옆으로 내리기 힘들 때, 너무 비좁을 때 운전석에선 여기를 지나서 일로 내리는. 그쵸, 맞죠? 난 이 점이 너무 좋아요, 아이오닉5가. 진짜 획기적인 거지. 근데 다만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제가 뭐 음료수 같은 거 먹다가 만약에 떨어뜨리면 이렇게 떼구르로 일로 굴러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밟을 때 밑에 들어가면. 아직까지는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다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냥. 그런가요?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뭐 단순하다고 보면 돼.
모두 다 충전을 했을 때는 한 몇 킬로 정도까지 달릴 수가 있나요? 주행 습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좌우 5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그 EV6이라는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 있잖아요. 풀로 충전을 했을 때 에어컨을 켜고 달리면 한 480?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아이오닉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뭐 에어컨 바람을 조금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네. 몰라도 현재까지 29,000km 뛰는 동안 누적 전비가 8.7km입니다. 1kW당 8.7. 그래서 77kW 배터리 용량을 감안하면 600 정도 육박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가는 거리가 수치상으로는. 예. 근데 제가 그 대신 나이도 있고 해서 시쳇말로 할배 운전이라서 정속도를 지키는 예. 운전을 하기 때문에 공인 전비보다는 네.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겨울철에는 배터리 용량이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GV60 그 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100km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히터를 키면. 예, 어떤 전기차도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돌려서 남는 열을 히터를 가동하지만 순수하게 전기 히터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를 많이 까먹죠. 집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따로 예, 물론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용하시려면 집밥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또 집밥이 없이 킬로와트당 300원대로 충전을 하려면 하이브리드하고 연료비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네요. 킬로와트당 30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대비 차량가 배터리 가격 때문에 차량가도 높은 상태에서 집밥 아닌 일반 그 급속 충전만 하려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집밥을 네네. 설치할 경우에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죠. 네. 연료비가 절감되고 경부하 시간에 충전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콘센트 꼽고 아침에 폐지하면 되니까 아주 이렇게 편안합니다. 집에서 충전하시는 거는 1kW당 한 100원대 하는 만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요금 포함해도 100원 이하로 봐야죠. 계절마다 약간 다르지만 예, 여름이 제일 비싸고요. 겨울이. 네. 봄, 가을에는 뭐 한 60원, 50원? 네. 예, 아주 저렴하다고 봐야죠. 진짜 저렴하네요. 요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건지 전기차를 사려면 빨리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타시기 전에 타시던 차량은 어떤 거 타셨어요? 이전에도 전기차 네. 볼트, 쉐보레 볼트를 탔습니다. 현기차가 독과점 상태니까 그래서 좀 그걸 피해서 다녀서 뭐 수입차나 다른 메이커 차를 타봤지만 아이오닉5는 현대자동차가 작정하고 만든 차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많이 욕하잖아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수입차에 비해서도 정말 이거는 잘 만든 차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생계형 자동차로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쉐보레 볼트에 비해서는 이 차가 가지는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실내 공간인데 맞습니다. 다른 거 있나요? 주행 가는 배터리 용량이 크니까 네. 주행 가는 거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쉐보레보다는 잔고장, 좀 오작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초기 제품이라 그런지 그런 점은 빼고는 네, 네. 볼트보다는 우월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좀 오래 타다 보면은 17,000인가 뭐 어느 정도 타들 어디 쪽에서 이렇게 잡소리 소음이 좀 난다는 얘기도 좀 전 들었었거든요. 제 차도 네. 초기 제품이라 약간의 그런 잡소리가 있었는데 조금씩 개선해서 나옵니다. 지금 또 개선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에서 그거를. 네. 제 차가 완전 초기형인데 뒤 쇼바에서 약간 그 찌그덕 소음이 났었고 문짝 같은 데서 이제 조립에 약간 하자가 있었는데 AS를 받았습니다. AS 받으면 확실히 나아지나요? 그렇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뉴스나 뭐 어디에서 나온 거 보면 현대 기아차 막 너무 이러니까 이게 진짜 그 결함이라는 게 진짜 신경 쓰일 정도인가? 막 이러는데 실제 차를 모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막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EV6 같은 경우 제가 타봤더니 비가 오면은 창문에 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기차라서 이 차가 너무 조용해서 외부 소음이 크게 들리는 맞습니다. 것인지 방음이 잘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엔진 소음에 묻혀서 내연차들은 엔진 소음 때문에 그런 소리를 좀 체감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뭐 특별히 내연차보다 더 소음이 많이 난다는 건 없습니다. 일단 네. 조용하고 밟는 대로 나가주니까 토크가 무의미할 정도로 뭐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니까 일단은 뭐 처음 보는 분들은 조심해야 할 정도로 차는 잘 나갑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과는 다르게 브레이크를 굳이 안 밟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를 누르시면 거의 뭐 풋브레이크는 사용 안 해도 될 정도죠. 일단 회생제동도 되고 회생제동도 되고. 예, 네. 브레이크 패드가 닳지 않으니까 환경보호도 되겠죠. 사모님도 이 차 사시는 거 동의를 하셨나요? 예, 굉장히 만족하죠. 네. 전기차를 사용해 보니까 편리하죠. 유지비 면에서 절약이 되고 매연이 일단 없고 아무리 좋은 차도 매연 기관차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실내에서도 기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깔끔하죠. 전기차는 다 비슷한 공통점이 정말 소음이 없고 조용하고. 소음이 있다면 네. 바닥 타이어 소음이죠. 바닥에서 소음.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 내연 네. 차량을 타다가 전기차로 넘어온 분들은 네. 다시는 내연차로 돌아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제 바람은 가성비 좋은 중국산 네네. 전기차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도 좀 낮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예. 불편하다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초기 제품이라 그런지 약간의 마감 내지는 오작동이 있습니다. 이 패들 시프트에서 스위치가 이제 거꾸로 작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가끔 1년 동안 한 3-4번 경험을 했는데 패들 시프트에서 네. 왼쪽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감속이 돼야 되는데 가속이 되는 현상이 몇 번 잠깐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건 이제 다음 주쯤에 AS를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거 좀 무서운데요? 처음에 초기에 나왔을 때 각종 오류로 센서가 오류라고 뭐 예. 주행 불가라고 떠서 네네네. 현대에서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손을 봐서 갖고 나왔어요. 아,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동네 카센터 가기도 뭐하고 수리하는데도 시간이 외제차만큼은 오래 걸리진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수리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 점은 좀 불편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대가 지정하는 센터 뭐 전국에 몇 군데 없지 않습니까? 상업소. 맞아요. 거기를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죠. 뭐 수입차도 여러 대 타봤지만 제가 좀 바꾼지를 잘하는 네. 사람이었는데 자동차에 관해서는 몇 번 정도 바꾸셨어요, 자동차? 자동차 하나를 2년 이상 타본 적은 없었어요. 평생. 얼리 어답터식으로 좀 경험하고 싶었죠. 새로운 차종에 대해서. 아, 그런데 뭐 아이오닉 정도만 만들어주면 굳이 수입차 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벤츠 EQC하고 테슬라 모델 Y. 아, 모델 그거 Y를 세 가지- 타셨어요? 아니죠. 그건 구입은 안 해봤지만 아, 그 세 가지 아. 중에서 선택을 했었는데 물론 이게 빨리 나와서 선택은 했지만 뭐 수입차 뒤지지 않은 품질 같아요. EV6도 있고 제네시스 전기차도 있고 테슬라도 네. 있는데 이 아이오닉을 구입을 하신 이유는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죠?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요. 더 이상의 옵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물론 젊은 분들은 많은 옵션은 좋아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거,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하게 되죠. 나이를 들게 되면 뭐 다른 차를 사고 싶어도 가격 대비 뭐 한 7-8천 정도 되는 차를 사고 싶다. 뭐 이번에 나온 BMW iX3 네. 디자인이 괜찮고 좋다 하지만 이 차하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차량 내부 크기나 뭐 주행 안정도나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아이오닉 5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뒷 유리창에 와이프래. 죄송합니다. 와이퍼가 와이퍼. 없더라고요. 네, 그 점이 불편합니다. 그거 진짜 불편하네. 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먼지가 많이 끼면은 그걸 제어하기가 좀 불편하죠. 아, 그렇구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네네. 요거를 켜줘야죠. 뒤에 카메라, 뒷 카메라로 확인할 네. 수 있죠. 하지만 또 비가 많이 오면 카메라 자체 물이 맺히니까 뭐 화면이 흐릴 수는 있는데 뭐 치명적인 결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다음번 아이오닉 개선품이 나올 때는 와이퍼를 꼭 부착해서 추구했으면 현대자동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이퍼가 없어서 이게 먼지가 쌓인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직접 닦아줘야 된다고. 와이퍼보다는 뒷유리 각도 탓에 먼지가 네. 쌓이는 것 같습니다. 캠핑 많이 다니세요? 어느 정도 캠핑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차가요? 예, 캠핑용 작은 텐트하고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뭐 3-4인 가족들 젊은 분들한테는 네. 가장 이상적인 캠핑카가 될 것 같아요. 이 차를 사셨을 때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디자인 면에서 시선을 많이 끌었죠. 너무 지금은 신기해요. 차량이 또 워낙 많아져서 그렇지 초창기에는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그냥 쳐다보고 있을 정도였었으니까요. 그리고 30-40년 전에 현대가 만들었던 포니 스타일을 약간 아, 맞아. 가미를 해서 나이 든 사람한테도 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예, 예. 옛날에 그 향기가 감성? 있어서 예. 승차감은 그랜저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승차감은 그랜저와 예. 비슷한 급이다. 예, 예. 보험료는 얼마나? 보험료는 지금 한 40만 원 정도. 이 차에 대해서 총평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총평은 뭐 네. 거의 불만이 없는 차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의 경우는 뭐 테슬라 부럽지 않습니다. 뭐 AS 받기가 쉽고 뭐 여러 번 타보진 않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승차감은 좋진 않더라고요. 아이오닉 5 인기는 꽤 오래갈 것 같습니다. 개인 취향이지만 EV6나 이번에 나오는 아이오닉 6보다 디자인은 이 차가 훨씬 낫다고 네. 생각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냈고요. 예. 볼카TV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